22일 낮 12시 12분 충북보은 수리티 터널에서 화물차 세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위치는 수리티 터널 입구로 정체된 차량을 뒤따르던 8.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직후 인명구조 작업과 함께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사고로 인해 사고 당시 도로 상황이 심각해져 피해 차량들이 터널 안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시간 동안 도로 통제가 이루어졌고 정체된 차량들이 길을 막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으로 과속이나 운전자의 부주의가 의심된다고 밝히며 사고 경위를 상세히 조사 중입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사망자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통해 도로 안전을 강조하며 운전자들에게 더욱 신중한 운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심야 시간대 공공도로에서 드리프트와 폭주, 레이싱을 벌인 외국인과 한국인 폭주족 4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중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같은 국적의 B씨는 체류기간 만료로 강제 퇴거됐다. A씨와 B씨는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경기 화성, 안산, 안성, 평택, 충남, 당진 등에서 외제 스포츠카를 이용해 약 70차례에 걸쳐 난폭 운전과 공도 레이싱을 벌였으면 이 과정은 드론과 핸드카메라로 촬영되어 B씨의 SNS를 통해 공개됐다. 영상에는 차량이 빠르게 회전하거나 조수석, 창문 밖으로 사람의 다리를 걸친 채 드리프트를 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미국 소재 SNS 운영사와의 국제 공조를 통해 B씨의 계정을 추적해 신원을 확인한 뒤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검거했다. 노동단체로 구성된 산재사망 대책 마련 공동 캠페인단이 올해의 최악의 살인기업을 발표했다.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부상당해 아리셀은 최악의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 사고는 지난해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서 발생했으며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공동 2위에는 한국전력공사와 대우건설이 선정됐다. 두 기업은 각각 근로자 7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현대건설은 4차례나 선정되며 최다 선정 불명예를 안았다. 캠페인단은 2006년부터 매년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기업을 폭로해왔다. 시민들이 뽑은 최악의 기업에는 시도교육청 40.1%과 쿠팡 25.6%도 포함됐다. 시도교육청은 급식 노동자들이 폐암으로 사망했지만 환기시설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자의 죽음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2년 동안 가스라이팅하고 강아지 배설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게 하는 등 가학적 범죄를 저지른 20대 무속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언급하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피해자 A씨에게 영적 능력을 가진 것처럼 속여 2021년부터 동거를 시작해 8개월 동안 협박과 폭행을 일삼았고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 배설물을 먹게 하며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가했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을 저지르기도 했으며 그동안 피해자는 박씨의 폭력과 심리적 지배로 가족과의 관계까지 끊어졌다.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박씨는 어린 나이에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엄벌을 요청했다. 2심 선고는 오는 6월 24일에 진행된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불을 질러 숨지고 아파트 입주민 등 13명이 다친 사건의 합동감식이 22일 진행된다. 22일 서울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소방당국,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봉천동 아파트 화재 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감식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6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전 8시경 농약 살포기로 추정되는 도구와 기름통을 연결해 화염을 방사하며 불을 질렀다. 화재로 아파트 입주민 등 13명이 다친 가운데 피의자인 A씨가 숨지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한 만큼 최종적으로 사건 자체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이라면서도 공소권이 없더라도 범행도구 구매 경위나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하고자 감정과 감식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갓 태어난 아기를 2차례나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친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은 2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첫 출산 후 사흘 만에 신생아를 서울의 한 베이비박스에 버렸고 2012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아이를 유기했다. 두 번 모두 별다른 상담이나 보호 요청 없이 아이를 두고 떠났다. A씨는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첫 유기에는 징역 1년 6개월, 두 번째 유기에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아이를 생명으로 보지 않았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5월 13일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 광진구의 한 골목길 새벽 1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는 갑자기 나타난 10대 A군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다. CCTV 영상엔 A군이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쓰러진 뒤에도 발길질을 이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말리는 시민들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고 도망치려는 B씨를 다시 쫓아가 넘어뜨리며 무자비한 폭력을 퍼부었다. B씨에 살려주세요. 비명은 인근 대학 기숙사까지 울려 퍼졌다. 경찰에 붙잡힌 A군은 사회에 불만이 많아 아무나 폭행하고 싶었다고 진술. B씨는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로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보호는 오히려 A군에게 집중되는 상황. 피해자인 B씨는 자신의 사건 정보를 제대로 알 권리조차 제한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찬 채 의붓딸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학대한 40대 상습 성범죄자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2년과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과 2월 의붓딸 B양을 추행하고 신체적 학대까지 가했다. 충격적인 점은 범행 당시 A씨가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과거에도 특수강간 등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고위험 성범죄자다. 2004년 첫 성범죄로 징역을 살고도 2008년 가석방, 1년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7년형을 받은 전력까지 밝혀졌다. 검찰은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인데다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중형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 측은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반복되는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과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다시금 제기하고 있다.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퍼진 정체불명의 냄새. 주민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강제로 문을 열자 성인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은 21일 오후 5시 31분 수원 권선구 곡선동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다. 현장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진동한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당국은 곧바로 진입해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숨진 두 여성은 정황상 모녀 사이로 추정되고 있으며 범죄의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유서 형식의 짧은 메모가 함께 발견되며 자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이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배경을 파악 중이다. 평범한 일상이 비극으로 뒤바뀐 현장의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